안녕하세요. 시네TV의 행복한 책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유성경 작가의 어른의 어휘력을 읽을 건데요. 1장에서는 어휘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공감되고 의미도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지 누구나 공감하게 쉽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어휘력은 어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선 일부러 작정하고 저자가 다양한 어휘를 선보이면서 각주를 달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굳이 생소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어휘력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풍부한 어휘를 보여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어휘로 적재적소에 부합되는 단어를 잘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돕는 책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마지막으로 읽을 제목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을까요? 몇 해 전 모 대학에서 강연했을 적에 받은 질문이다. 티내지 않았지만 감탄했다. 참신하다. 이리 해석했다. 소위 필독서라 불리는 인문이나 문학 관련 서적을 읽어도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읽는 게 좋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읽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치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감각인식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서다. 이솝의 청개구리 우화가 전하는 교훈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적에 말 잘 듣자 일지는 모르나 나는 모자가 통과하는 시간이 엇갈린 데서 연유한 비극을 본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죽은 다음에야 엄마의 시간을 산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가 계속 그 시간에 머물 거라 여겨 그에 걸맞는 유언을 남긴다. 그 결과 청개구리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엄마 무덤에 떠내려갈 것 같아 개굴개굴 울어댄다. 둘은 함께 살았으나 한 번도 같은 시간을 살지 못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시간을 살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자신의 그릇이 작아 상대의 말을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 채 흘러버리거나 심지어 제멋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진심이나 진실을 깨달았을 때면 이미 늦어 과거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밉다. 모르는 낱말들이 끝내 제공하는 삶의 지렛대. 책을 읽는 행위란 나에게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할 이들에게 당도할 시간으로 미리 가서 잠깐 사는 것이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라 당장 이해하기 힘들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군. 하는 식의 감을 얻는다. 신비로운 일이다. 정신밭에 뿌려둔 감이라는 씨앗은 여하튼 어떻게든 자란다. 그러다 문득 내게 당도해버린 시간을 통과할 적에 떠오른다.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니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서툴게 더듬어 찾아가면 오래전 내 정신밭에 뿌려둔 씨앗 자리에 뼈가 자라고 살이 붙어 서 있는 형상과 마주한다. 내게는 19에 읽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러했다. 모르는 낱말로 가득해 나름 자부한 독해력에 혐의를 두게 했다. 정신의 균열이 가 불편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허무한 아이가 더 허무해져 버렸다. 이상하리 많지 잊히지 않았다. 흡사 나쁜 남자에게 매혹당한 순진한 소녀 같았다. 다시 읽지 않았다. 그저 한 선배에게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소감을 남기며 19살답게 겁도 없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가지라고 선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했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200년 넘게 절절히 그리는 심정을 말로 표현하라면 행복 추구권이 아닐까?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아직도 추구해야 하는지,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닌 고작 추구 따위가 왜 권리인지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분통이 터졌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렀다. 내 인생의 표석이 10대의 끝자락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읽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최근의 일이다.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으나 이것이 삶의 진실일지 모른다는 감을 모태 삼아 뼈가 자라고 살이 붙은 어떠한 형상이 돼 묵직한 무게감으로 내 삶을 밀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에게서 왔으나 이해하지 못했기에 딱히 자라투스트라라고 하기 힘든 그 형상은 내가 인생 자락의 고비에 놓일 때마다 뜨거운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둥 어설픈 소리 믿지 마.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쉽고 만만한 것들로 때우려 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밑바닥까지 바라봐. 내가 온몸으로 견뎌낸 것들이 쌓여서 너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가짜는 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장과 자유의 즐거움을 누려봐. 내 어린 친구여. 부디 아모르 파티. 돌아보면 어느 시절이라 이르집을 필요 없이 내내 쉬운 게 없었다. 천성이 유약해 억척 부리고 사느니 차라리 세상이 망해버리길 바랐고 어딜 봐도 시뜻한 것들 천지였다. 그러나 오늘 나는 살아있어서 기쁘다. 어제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깨우쳐 내일 성장할 나를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지렛대다. 인간은 홀로 이 무거운 삶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다.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러니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내 의견을 말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잊고 살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지요. 그때 다시 읽으면 기막힌 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책 읽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